맛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사실은 에너지가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맛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린 맛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설탕을 녹이면 그 물이 좀 끈끈해지죠. 네네. 네, 근데 소금은 미끌미끌하거든요. 네네. 연해지고. 그래서 소금의 속성은 연하고 매끌매끌하게 하고 찌꺼기를 짜내면서 조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물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짜내주고, 우리 몸의 구멍들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짠맛이거든요. 눈물이 단맛이라면 이게 흘러내릴 수도 없고 이게 달라붙겠죠. 네. 네, 끈적하게. 그런데 이제 짠맛은 짜낼 수 있으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짜내면서 뭐 해독을 하고 소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구멍들은 다 짠맛의 물이 나오는 거죠. 브레인셀럽 인터뷰, 오늘은 내 안의 생명력을 깨우는 직관의 건강법, 치유 본능과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저자이신 자연섭생 전문가 김은숙 작가님을 모시고 입맛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연섭생의 지혜를 들여보려고 합니다. 브레인셀럽 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은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질문입니다. 앞서도 봤지만 이력이 좀 남다르신데요. 어떻게 보면 작가님 부부께서는 자연섭생이라는 걸 만나시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섭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길래 작가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자연섭생이라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연적인 것을 먹고 공기가 좋은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뭐 수련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연섭생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생명력을 깨닫고 그 생명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섭생법 안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곡기, 또 공기, 그리고 좋은 말씀이나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만드는 조건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거기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자연섭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도 좀 하셨지만 결국은 몸의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자연섭생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몸도 몸이지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20대 때 좀 방황을 하면서 철학이나 다양한 종교에서 해법을 찾으려고도 하고 명상이나 뭐 요가 이런 것들 수련법들도 좀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걸 찾았나 싶으면 또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그게 또 이제 반복되고 그 긴 시간을 방황을 하면서 이게 뭔가 찾아서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니라는 걸 좀 깨닫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 왔는데 저하고 같이 살고 있던 그 친구가 폐결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서 일단 이 친구를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저도 저지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이런 방법을 알게 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건강을 찾고 이제 삶이 좀 달라진 거죠. 본능이라는 말이 이제 와닿는데 네. 거기 보면은 직관의 건강법이라는 이야기가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로가 됐던 것이 입맛대로 먹는 것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계량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여기 보면 편식이나 과식도 다 이유가 있다. 당기는 거를 먹는 거는 몸이 주는 신호고 생명력의 신호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입맛대로 건강법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입맛대로 건강법을 통해서 치유된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뭐 상식 또 아닌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영양학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정말 몸이 원하는 걸 좀 못 먹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거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커피가 좀 안 좋다는 또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몸이 원하는데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맛이라는 걸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는 기준이 대부분 영양학이잖아요. 근데 영양학의 그 역사가 길지 않죠. 뭐 200년도 안 된 굉장히 짧은 역사이고 그럼 그 이전의 인류는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나?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섭생이라든지 양생법 또 음식 문화가 아주 훌륭한 문화들이 많은데 그럼 그 이전에 먹어왔던 음식 문화는 과연 다 잘못된 것인가? 근데 영양학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맛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사실은 에너지가 있어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맛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맛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미 또 육미라고 하는 다양한 맛들이 있고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 맛을 땡기게 해서 그 에너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그런 표현들을 좀 썼고요. 그 자신의 입맛, 뭐 입맛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몸맛이거든요. 몸이 원하는 맛. 그래서 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맛이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걸 좀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지 못했고 사실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어떤 영양과 관련된 내용은 영양소 중심의 얘기고 뭐 나트륨 나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맛있어하며 이것이 당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누구도 해주지 않고 그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거기에다 계속 이분법을 취하다 보니까 OX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계속 나누고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정답으로 생각해서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얘기하는 소리를 더 좀 듣지 못하고 건강과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서 그 입맛을 회복하는 것, 입맛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좀 건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입맛, 몸맛이 있는 건가요? 타고난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체질의 문제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이 키 큰 사람의 보폭이 크잖아요. 근데 작은 사람은 잰 보폭으로 계속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간이 좀 작게 타고난 사람. 그런데 뭐 위장 크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를 한번 채우면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좀 그 기운이 좀 작게 타고난 건 계속 좀 채워줘야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가 난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 난 짭짤한 걸 좋아해. 남들은 싫다는데 나는 그 쓴 나물 종류 뭐 이런 게 맛있어. 그런 것처럼 원래 타고난 어떤 입맛이라는 거 있고, 또 생활을 하면서 뭐 직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변하기도 하거든요. 입맛이나 몸맛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몸이 얘기하는 뭐 소리를 듣는 것의 시작이고, 네, 몸의 지혜를 좀 밝히는 시작이니까 중요하죠.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짠맛의 힘이라는 책 이름 자체가 좀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한국인이 짜게 먹는 거 1위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려면 소금부터 줄여라. 또 국물이 짜니까 국물만 안 먹어도 붓지 않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책의 첫 장을 딱 보면 소금력 체크리스트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총 40개의 질문으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스텝 10명이 해본 결과 70%가 16개 이상, 그리고 나머지가 11개 이상이 체크가 됐어요.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텝들이 대부분 다 건강한 편이고, 11개 이상이면 소금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신호를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뭘까요? 짠맛의 임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의외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고, 단맛의 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짠맛에 대한 오해는 풀렸는데, 단 것은 여전히 살찔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뭐 당뇨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그래서 다음은 단맛의 힘을 좀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짠맛의 힘을 쓴 이유는 사실 짠맛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생존의 맛이라서, 어렸을 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항상 그 한국인의 밥상에 가운데 있었던 게 있어요. 간장 종지? 그렇죠. 간장 종지가 항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국을 하시거나 찌개를 하시거나 하면 간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마음껏 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짜게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사실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네, 언제부턴가 마치 짜게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히려 훈계를 듣게 되고, 저희는 이제 워낙 좀 짭짤한 걸 좋아해서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이 싱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금 좀 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폭풍 막 한소리. 강의를 막 해주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득해낸 방법이 저희 소금 동호회예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금을 이렇게 건강의 원흉으로 봤던 역사가 인류 역사로 보면 결코 길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뭐 미국의 식품평론가 같은 경우는 인류 중에서 소금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세대다. 소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질문하신 소금 부족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답을 하려면, 그럼 소금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게 부족했을 때 신호를 보낼까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제 물에 이렇게 녹여 보시면 좀 어떻게 되나요? 소금 물에 녹이면은 설탕을 녹였을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설탕을 녹이면 그 물이 좀 끈끈해지죠. 네네. 네, 근데 소금은 미끌미끌하거든요. 네. 연해지고. 그래서 소금의 속성은 연하고 매끌매끌하게 하고 찌꺼기를 짜내면서 조직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게 물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짜내주고, 우리 몸의 구멍들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짠맛이거든요. 눈물이 단맛이라면 이게 흘러내릴 수도 없고 이게 달라붙겠죠. 네. 네, 끈적하게. 그런데 이제 짠맛은 짜낼 수 있으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짜내면서 뭐 해독을 하고 소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구멍들은 다 짠맛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어떤 뭐 사막이나 몸 안에 어떤 뭐 종양이라든지 뭐 암덩어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덩어리 지는 거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노폐물들이 많다 보니 체취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지죠. 그래서 소변이 탁해지거나 소변 대변에서 냄새가 심하다든지 변비도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 소변이 탁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신호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생각이 굳죠. 그러다 보니 좀 부정적으로 바뀐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장 잘 새길 수 있는 게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그 돌만큼의 물 수제비가 생기듯이 그래서 항상 말랑말랑한 어떤 뇌의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몸에서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좀 굳어가는 느낌. 그래서 실제 머리도 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일단 반대를 한다든지 좀 부정적으로 바뀐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몸에 이제 찌꺼기나 이런 게 많다 보니 피곤함을 굉장히 좀 빨리 느끼죠. 뭘 했는데 금방 피곤해져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지구력 같은 거 이제 몹시 딸리는 거죠. 전체적인 순환이나 밸런스가 좀 깨져서 정말 나의 능력, 내가 원하는 힘이 안 나와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불건강은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아픈 데가 없는 것,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의 농도도 약간 그러면은 예, 그래서 실제 고지혈증이 진단이 되거나 그런 진단을 받기까지도 해요, 나중에는. 근데 몸이라는 것이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렇지만 항상 기운이 먼저 바뀌고 이 다음에 물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바뀌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다양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다들 이제 건강하시다고 했는데 정말 실제 건강할 수도 있고 특히나 특별한 병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힘이나 능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이렇게 필요한 소금을 왜 근데 의료계나 네. 매스컴에서는 반대를 하는 걸까요? 특히 뭐 고혈압에 소금은 위험하다. 뭐 또는 당뇨에는 소금은 위험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젓가락을 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염분을 줄이기 위한 젓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염분 섭취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고 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고혈압이 되는 것도 뭐 노화와 함께 좀 자연스러운 과정도 있는 거고, 일단 혈압이 높다는 것은 어딘가에 혈액을 보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잘 안 간다는 거죠. 혈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뭐 가늘어져 있거나 혈액이 걸쭉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몸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혈압을 높여서라도 그 혈액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혈압이 높은 거 나쁜 거야 라고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혈압이 높아질까? 일단은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거 항상 수분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것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금만 많이 먹는다. 그럼 물량이 늘 수밖에 없고 혈액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상적으로 보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계들, 그런 실험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을 좀 해왔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쓴 이유가 저도 궁금해서 제가 만나서 뭐 상담한 많은 분들이 사실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찾은 분들이 참 많은데도 왜 이렇게 소금을 나쁘게 얘기를 하고 건강에 적처럼 말할까? 저도 궁금해서 그 근거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조금 허탈했던 게 의외로 뭐 대단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실험들을 찾아보면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쥐에게 사람으로 치면 한 50배 이상 정도나 되는 양을 먹여요, 억지로. 그리고 배설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물을 안 준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그 원하는 결과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얻어진 실험 결과들이 사실 많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 결과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뭐 몸무게는 어떤지, 키는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소금에 필요한 섭취량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일제 다 무시하고 뭐 인종 뭐 관계없이 하루에 5g만 먹어야 된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권고사항을 전 세계가 똑같이 미국이 좀 심하고요, 우리나라가 좀 심하고 유럽은 조금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어떤 진리인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좀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좀 과정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좀 보여요. 머리가 맑지 않고,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뭐 몸이 잘 붓는다든지 발바닥이 뜨겁다던가 뭐 이런 증상들부터 염증이 많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소금 부족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짠맛의 힘 쑥이라는 거는 다 쓰고 난 것을 좀 닦아내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필요할 때가 저녁 시간, 그리고 밤 시간이에요. 무조건 천연이면 건강에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죠. 천일염은 그 안에 미네랄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소금을 왜 먹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가 조금 떠오를 수 있거든요.